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이제 비는 그치긴 했는데 너무 더워. 완전 뭐 아스팔트에서 뭐. 지금 약간 반무의식 상태예요. 제가 오늘 창원은 더 더워. 창원 더 덥겠네. 창원은 더 더워요. 저도 겨우 지금 시간 맞춰서 정치와 수다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는 찬물 하나 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원한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거 올렸었어요. 야, 그 너네들 이렇게 이런 거 막 깔아놓고 왜 그래? 막 이런 어떤 사람 댓글이 그런 거야. 내가 그분한테 진짜 답글을 달래다 말았어요. 저희 후원이라도 혹시 한번 해주신 적 있냐? 사실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만 가지고 이 채널 운영하는 게 회사에서 쉽진 않거든. 그럼.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광고주가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 눈에 거슬린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와 수다 계속 방송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김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찐팬들이라 아마 다 아실 거야. 근데 한 번 더. 네, 샴푸 세종, 트리트먼트 세종입니다. 그리고 제품 이 만드는 데는 여기 트리팅이라는 곳이고요. 저희 정치와 수다랑 8월 3일까지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밥을 먹는 느낌.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지금 요 위에 보면 저기 고정 댓글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고정 댓글 눌러서 거기서 여러분들 좀 구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머리에도 좋고, 사실 나는 그냥 그 외모의 완성에 해온 것 같거든요. 남자는 뭐 남자 여자 다 그래. 여자 너무 예쁜데 머리가 푸석푸석해 보여. 뭐 괜찮아? 꽝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50 넘으면요 진짜 맞아. 머리예요. 저도 지금 이걸 쓰면서 형도 좀 써 좀 이제 빨리. 나 컨디션은 그러니까 이거 해봤어. 그러니까 어때 근데? 그러니까 머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샴푸 쓰면 예민해. 머리가 아주 풍성해지고 좋아요. 그죠? 저희 조순이님 샴푸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우리 중소기업도 좋고, 또 저희 정치와 수다 채널에도 좋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방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 우리 저번 주에 혁신이가 바보 됐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망했다. 뭐 한 달 동안 한 거 내가 기억나는 게 불체포 특권 포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때 의총에서 채택도 안 했죠. 그냥 그렇죠. 논의도 안 했잖아. 논의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막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보수 쪽에서도 혁신이가 불쌍하다. 너네 뭐하니? 그러니까 부랴부랴 모아서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단서를 다르니까 더 바보가 된 거죠. 단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 야, 이거 참 어렵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럴 때 한동훈 장관 말이 참 맞아요. 무슨 범죄 혐의자가 속한 당에서 정당한 걸 판단하냐.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영장 청구 중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게 있나? 정당한 영장 청구? 한 번도 없었지. 정정순이라고 충북에서 됐다가 중간에 선거법으로 나간 사람 빼고는 이게 순순히 응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뭐 21대 국회 들어와서. 그렇지. 최근에 또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 때부터 지금까지 쫙 전부 다. 농래 이재명. 그렇지. 그다음에 이번에 봉투 두 분. 윤관석, 이성만. 여기까지는 그럼 다 안 정당한 거네? 그렇지.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한 듯 하지만 채택을 안 한 거다. 그렇지.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아닌 거죠,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은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포기인데 이거는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권을 얻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거야 더 권리. 당에서 요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당에서 가진 거네. 영장 전담 판사와 같은 권한을 얻은 거지.
민주당이. 그럼 앞으로 저기 범죄자들은 민주당에서 영장 실질 심사. 그럴 수도 있지. 민주당 바빠.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인 거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형사 사건 많이 하니까 내 형사 이제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영장 청구되는 사람들 있잖아. 다 억울해. 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잡힌 거는 다 억울해. 현행범도 뭐라도 말할 거야. 그렇지, 나 술 그렇지. 취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러면 저기 일반 국민들도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영장 실질심사 받으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의원 배지 떼고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래 그걸 법원에서 해서 그걸 하는 게 영장 실질심사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가 뭐냐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근데 김한규 대변인이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래요. 야 이게 점점 미국이네 이게. 국민 눈높이.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변호사잖아요. 김행장 출신. 그렇지. 자기도 이 말하면서 좀 창피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아마 분명히 아유 뭐 선배님 뭐라 할 텐데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저도 국민이에요. 국민 눈높이가 기준으로 할 때 국민 도대체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그치. 거냐. 이게 국민이란 말을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데요. 네.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국민이 분노한다 이런 말 괄호 열고 일부 국민이에요. 전체 그렇지. 국민이라고 자꾸 우리가 이 해석하게끔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냔 말이야. 국민 눈높이가 어디 있어? 국민 눈높이. 뭐 키야 키? 우리는 뭐야? 국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고. 나는 그게 지금까지 도대체. 영장 청구한 거는 전부 다 다 정당하다고 정당했고 봐요. 그거는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린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네 갑자기. 김한규 대변인 한번 부를까요? 내가 오라면 올 수도 있어. 괜찮네. 그래서 올 수 있어. 물어봐야 돼. 국민 눈높이가 뭐냐? 근데 국민 눈높이를 뭐로 결정하지? 여론조사로 하나? 그러니까 답 없는 얘기 해놓고 자기도 좀 머리 싸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 눈높이가 뭔지 이걸 좀 잘 좀 설명을 해줘야. 저희 프로레오님이 판단은 김어준이 한다고. 김어준도 요새 맛이 갔던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나 그래서 이거 혁신이 그래도 면 좀 살려주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혁신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면 혁신이 지금 한 달 넘었죠. 오늘로 30일일 거야 아마. 그때 23일이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혁신이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게 단데. 1호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 불체포특권 거는 1호. 1호고. 1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뭐 지키기 위한 거냐 해서 또 발언해서 무리. 그다음에 이낙연 디스한 것처럼 보여서 또 한 번 뭐 이 정도. 근데 하긴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라디오 갔더니 거기 그 혁신위원장 있더라고. 어땠어요? 뭐 좀 여쭤보지.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냐고. 아니 근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 이분이 그래? 되게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분 같더라고요. 딴 분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난 진짜 그래서 혁신이라는 데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1호 안건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채택 안 한 게 됐고 내가 채택 안 했다 그래. 나 이건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무슨 국민 눈높이야 지금 여기서 갑자기 정당한 영장 청구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도 하겠다 그 얘기는. 거의 이거 4.4.5입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래? 이거 4.4.5 비슷하네. 4.4.5 4.4.5입이야. 막 우기잖아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럼 다음번에 우리 이따 뒤에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꽤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높아져요. 쌍방울 때문에 더. 그럼 그건 뭐야? 정당하지 않지. 벌써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벌써 니 줄을 까네. 그렇지. 니들이 검찰이 정치 검찰.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 아니네. 그럼 이제 다 우리는 원래 포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정당하지 않지. 네가 잘못했네. 니들이 잘못이야. 그러면 이제 역으로 뭐 어떻게 하면 정당한 영장 청구입니까로 물어보면 이제 뭐라 그럴지가 또 나는 기대가 돼요. 그냥 그게 제일 두루뭉술하게 너무 나는 그래서 김한규 대변인이 좀 이건 좀 안타깝지만 머리는 좋은 것 같아.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결국 민주당이 혁신을 한다 어쩐다 했는데 아직까지 1호 안건도 통과가 안 된 걸로. 그렇지. 결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그렇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난 그래서 면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면을 안 살려주고 결국. 참네. 운동화새님 2분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골드님 감사합니다. 야당 수준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이게 요즘에 뭐 사실 뭐 수해에다가 뭐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뭐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 막 나오니까 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여당만 공격하니까 여당 공격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거 또 자세히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 만남 또 연기했어요. 첫 번째는 야구처럼 우천 연계. 우천 수년. 이것도 약간 수해 현장을 뭐 수해 난 상황에서 만나는 게 적절해. 그 둘이 같이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 모양이 더 좋지 않아요? 훨씬 좋지. 거기서 서로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렇지.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만날 생각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이제 앞으로 안 만나나? 만날 이유가 없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는 그림이 아닐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막 뭐 하고 싶어 하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안 만나는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야. 우천 취소 작전으로. 계속. 이제 다음은 뭘로 나중에는 할까? 해가 너무 그 더위가 심해서. 그렇지 뭐 30도가 넘었다는. 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로 한번 또 연기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야 연기할 이유는 많네. 많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만나서 본인이 얻을 게 별로 내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이쪽에 플러스 이재명 지도부에 플러스 조금 더 주는 거. 자기가 막 해서 뭐 열심히 뭐 하겠다고 자기는 남는 게 없으면은 본인이 뭔가 물밑으로 뭐 얘기가 좀 오갈 수는 있겠다. 그것도 안 할 거예요. 물밑으로 오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천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할 것 같다는 그게 통할 사람이면 그걸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통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진작에 만났겠죠. 근데 거기는 어차피 통할 인간이 아니다. 대화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 정치 문법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중앙 정치 경력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딱 이렇게 사인 보내면 이렇게 와야 되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커브 와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게 오는 거야. 돌직구를 던지고 이런.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중간에 중재라거나 물밑에서 그걸 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측근 또한 성남시 위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또 감옥 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감옥가 뭐 보석으로 나왔잖아. 나와도 어차피 뭐 그거 못해 지금. 언어가 달라요.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조차 없는 거죠 여기. 통역할 사람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자기가 물러나는 건 절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터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소위 비명 쪽에 뭔가 얻을 게 좀 있으면 그래서 만나서 물밑으로 협상을 한 다음에 둘이 또 으쌰으쌰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 계속 안 좋으면 좀 이쪽이 약간 대안이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민주당 쪽 비명 쪽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 지금 여야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속으로는 만나서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나누면 이익이 서로에게 된다. 당연히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쓰는 언어와 문법과 이 단어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건 사실 여야 이제 그 관계로 봐도 너무 답답해. 이게 뭔가 이렇게 공통의 언어로 나오는 게 없고 우리 좀 이따 철험의 의원들 얘기하겠지만 이게 외계 언어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외계 언어를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 그걸 보니까 요즘 너무 깝깝하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공격 많이 받았잖아. 뭐 그거는 당내에서도 많이 받아, 또 여당에서도 많이 받아, 검찰한테도 많이 받아. 하여튼 계속 받아.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딱 정부 투쟁 대여 투쟁으로 딱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여기를 막 싸우면 옛날에도 이게 나라에 국난이 일어나면 전쟁하는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1차원적인 대응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법 같은 게 우리가 뭐 복문도 있고 중문도 있고 중간에 막 뭐 부정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접속사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이분은 단문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단문. 그다음 end하고 but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장이 자꾸 뚝뚝 끊겨. 그리고 길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남시장일 때 뭐 경기도지사 때 맨날 하여튼 돈 관련 얘기 많이 해. 안 되면 빚내, 추경. 이번에도 맨날 추경이야.
맨날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던 죽여. 거 그럼 성남에서 하던 거잖아요. 돈 나라 퍼주는 거. 나라 빚 많이 생기고 그거 누가 갚아? 자기 돈으로 갚나? 이재명 성남시장 2010년에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 그렇지. 그게 뭐예요? 돈 못 갚아 어.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잘 해서 이제 결국 퍼주는 걸로 이제 돌렸잖아요. 그 그렇지. 돈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그때 이기인 의원 나와서 얘기하는데 모라토리엄도 구라래. 그러니까 구라를 쳐놓고 그걸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실제로 모라토리엄이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다니까. 아니었는데 성남이 이게 얼마 구라인데 재정적도 높은데. 돈이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극복한 것처럼 하고 돈을 막 나눠줘. 그러니까 지금 그게 통하니까 형 말한 것처럼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방 정치를 하다가 이게 퍼주는 게 좀 통하네.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어.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 그래? 자기가 어. 이제 왔는데 지사로 어. 경기도 예비비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어. 완전 고가를 다 털어넣었다는 거예요. 4년 만에, 3년 반 만에 저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이렇게 탈탈 털어먹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 지사가 누구예요? 예산 실장하고 그렇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개념과 이거 나라 곳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그렇지. 있는데 맞아요. 완전히 그냥 왔더니 텅 비어 있어. 그 지금 추경하자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김동연 지사 보고 이거 상시 추경하자고 오늘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또 가열찬 비판을 할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안 되면 돈이더라고. 네. 퍼줘. 왜냐면 뒷생각이 없으니까. 나라 빚 더 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빚을 어떻게 갚아? 그럼 딴 얘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빚이 적다는 그럼. 거 이상한 소리 막 자꾸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좋고 다른 나라 빚 이렇게 국채 막 이렇게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국간을 안 열어서 국민이 피곤하냐. 그렇지. 결국은 개인 빚을 나라가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럼 성실히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성실히 살았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그것도 국민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성실하지 않아. 니들은 돈을 잘 벌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네. 니들은 일단. 뭔가 무슨 재벌이나 이런 아주 좀 어두컴컴한 데서 그런 애들이야 이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가 무슨 부자를 무조건 뭐 잘했다 좋다 뭐 이렇게 뭐 꼭 그렇게 등가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사실 정말 성실하게 세금 잘 내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 선순환 구조를 모르는 근데 거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저 나쁜 놈이네. 저 나쁜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뭔가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세금을 이거지.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 존중은 없고 일단 저기 돈 많은 애 때려잡아. 약간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거야. 옛날에 뭐 좀 의심되면 간첩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봐요. 뭐 에코백에 뭐 들었다고 이거 샤넬백이야. 그러니까 뭐 눈에면 뭐만 보인다고 그냥 모든 생각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좀 많이 웃겼어 그거. 기가 막히잖아. 딱 봐도 이거 손잡이가 없잖아 그거. 야 근데 요만큼 보이는 거 가지고 샤넬백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야 정말 진짜 개콘 5분 전이에요. 자 우리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KEJ님 김한규는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근처 가면 오염되나 봐요.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 눈높이 자기가 말하고도 내가 봐도 좀 민망했을 거야. 변호사였을 또 김현장이 똑똑한 양반인데 아유 또 신정혜님 고맙습니다. 김은구님 예전에 백성문 변호사 지하철에서 보고 저도 모르게 아는 척할 뻔 아는 척하세요. 네, 전 아는 척하면 항상 저보다 이렇게 인사하고 혹시 사진도 찍고 저는 막 그러거든요. 실물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김수민 평론가 빠진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희석이 형님이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정말 깊이 있는 얘기들을 얘기해 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정치 지식도 많이 넣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하자.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지금 뭐 민주당 비판만 계속 해왔는데 난 이번 주에 좀 짜증 나더라고. 첫 번째 홍준표 대구지사. 그분은 왜 그래요? 태도가? 또 홍준표 좋아하는 분들 나한테 욕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 홍준표 대표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건 그런 것 같아. 뭐 자기가 주말은 항상 그렇게 한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심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는 그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별 생각 없이 가셨을 것 같고 가서 비가 와서 못 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변명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는 거는 기자들에 대한 반응. 그거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봐요. 이 논란에서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자들이 뭘 아냐. 왜냐하면 기자들 연령이 좀 낮잖아요. 그렇지, 어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기자들은 굉장히 뭐
많아야 30대 초반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리니까 가르치듯 훈계하듯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돼서 이제 막 차에 타서도 막 창문 내리고 또 얘기하고 한마디 더 하고. 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흥분을 좀 하신 걸로 제가 보여요. 사실 나는 그냥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딱 보는데 내가 불편하고 불쾌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게 내가 불쾌하고 불편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쾌했을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골프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렇지.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분 이제 말투가 있잖아요. 뭐 누가 그런 거는 부적절하니까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이제 성대모사도 이제 그런 거 어딜 뭐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 옛날 가르치잖아, 뭐 기자를. 사극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뭐 대감만이 말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요즘에 굉장히 그 안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딱 꼰대 같다는 느낌도 강한데다가 이번에 또 어쨌건 이 수해로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고 되게 나라가 전체가 좀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제 막 징계한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어요. 그분 원래 사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나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뭐 제명 얘기까지만 하고 그래 사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에서 제명해서 누가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마도 이제 홍 대표 남은 게 뭐예요? 대선 후보 돼서 그렇지. 대통령 되는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현직 대통령 용산에서도 불쾌하느냐를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홍준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딱 된 지난 5월 10일 날 대구시청을 갑자기 찾은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그렇지. 환담을 하면서 맞아. 일부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도 좀 했단 말이에요. 맞아. 그거 기억난다. 거기에 대통령도 안 만났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설이 돌았어요. 오.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찰청장하고 또 그 퀴어 축제 시위 관련해서 그렇지. 그 대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용산과 홍준표 대표 간의 사이가 삐걱대고 있다는 저는 신호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홍 대표 입장에서 더 이상 옛날식으로 그렇게 또 독불장군식으로 가서는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다시 나가면 어떻게 이제 다시 들어와서 당 대표 되고 그러니까. 또 대선 후보 됐는데 그때 당원권 정지 상태였어요. 그때 그렇지. 2017년에 징계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징계 절차 개시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얘기는 징계를 거의 예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시가 된다는 거. 네 가지 벌 중에 징계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와 같아요. 그럼 징계를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홍 대표가? 제명 제명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제명은 어려워요. 어렵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수해 때 골프를 쳐서 제명이 됐던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의 경우는 어땠냐면은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어요. 그 강원랜드 그쪽 가갖고 그게 결정타예요. 수해가 난 지역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게 그거고 또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 물론 저희 당의 당원 당규 윤리 강령의 명문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뭐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당직자나 당 소속 공직자는 유흥 골프 등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아니 그냥 박아놨어요. 골프란 단어가 있어. 골프가 거기 들어가 있어. 네,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건데 2006년에 한국인이 바라본 골프라는 운동과 2023년에 한국인이 바라보는 골프가 같으냐? 좀 다르죠. 예,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에 좀 그렇고 나는 사실 이번에 안타까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외교적으로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게티라고 하면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뭐 명품 쇼핑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참 사실관계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좀 그런 게 호객행위로 갔다는 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 경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해명,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아무 해명을 하지 말든가. 그게 맞았죠. 그죠. 근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야 그게? 공식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어느 한 매체에다만 얘기를 이렇게 사적인 어떤 얘기 형식으로 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호객행위라는 말이 참 그렇죠. 그럼 5군데를 다 들어갔다는 얘긴데 호객행위. 부르면 다 들어가고 네. 뭐 경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해명이 또 해명을 나와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악의 해명이잖아요. 그 이번에 이용호 의원이 한 거. 문화탐방. 아, 진짜. 그러니까 이용 의원은 지금 나름 어떻게든 최대한 쉴드를 쳐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 웃기면 안 돼. 맞아요. 희화화가 되면 안 돼요. 네, 희화화되면 안 되죠. 희화화되면 안 되는데 이건 웃기잖아. 문화탐방 무슨 명품샵에 문화탐방을 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름 논리는 이제 리투아니아에서는 섬유산 아니 자꾸 웃으면 안 돼. 나 진짜. 그래서 참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민주당에 관련된 비판도 많이 하지만 이 국민의힘도 점수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요즘 최근에 이게 점수 까먹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김건희 여사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과정에서 별 일정이 없으면 본인이 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뭐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해야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거기가 완벽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명품샵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편집샵이래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무슨 뭐 문화탐방, 호객행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일부러 뭘 되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제가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키우를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 거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현직 맞아요. 대통령이 전쟁이 벌어지는 외국에 간 거 처음이고, 그지 현재 전쟁 중인 나라를 그렇죠. 맞아. 예. 그 뭐 주변에 간 것도 아니고요. 밖에 나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국제전이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이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 현상을 끌고 가는 아마 유사일의 처음일 것 같아요. 중추적인 역할하고 나토의 초청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국격의 상승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얘기는 지금 물론 수혜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 있지만 지금 남는 건 호객행위하고 나토 방문 문화탐방 그냥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도 내가 이용원이 왜 이런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본인이 말을 하고 이게 어떻게 비출까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이 얘기들까지 좀 한번 나눠봤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좀 합시다. 철험해.